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도 나에게 꼭 맞는 운동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나에게 맞는 운동은 첫 번째는요. 나는 유산소파일까? 무산소파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뉘는 걸까요, 나는 교수님? 하기 싫어판데. 아니,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딱 유산소, 무산소 보니까 산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m 달리기, 단거리를 달리는 것과 1000m 달리기, 장거리를 달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운동을 말을 하는 거고요. 강도가 그만큼 높겠죠. 그래서 지방 감소라든지 근력의 증가를 유발하고 근력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뭐 아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요. 장거리로 하게 되는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운동 강도는 낮지만 긴 시간 동안 에너지를 만들어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통 얘기하는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그런 운동들이 아마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 역시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와 심폐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이제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이런 심폐기능의 그런 향상들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력 운동은 아무래도 부상, 낙상의 어떤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자세가 불안정하더라도 근력이 있으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권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좋긴 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걷는 거, 달리기, 뭐 네, 네. 등산, 뭐 수영, 뭐 자전거 많습니다만은 네. 이게 또 장시간 하게 되면 이게 관절이 부담이 될 수가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 보시면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하루에 1000보씩 걸어요. 그래서 1000보 걷고 나시면 다음날 괜찮으신가요?라고 여쭤보면 조금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 뭐 근력 운동이 됐든 유산소 운동이 됐든지 간에 보통 하루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통증이 회복이 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통증이 뭐 이틀, 사흘 갈 정도로 만약에 아프다, 관절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거나 하시다 그러면 그거는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는 또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로 바꿔서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이 따로 있다는 것이고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이 결국은 체중을 관리하는 것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병행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행하는 네. 게. 윤 교수님. 예,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천천히 이제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네. 무산소 운동은 대표적으로 근력 운동인데 이거는 혈당, 피 속에 있는 당분을 바로 써가지고 에너지로 빠르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실내 자전거 타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굴리면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천천히 에너지 쓰는 거죠. 네. 근데 저항을 걸어가지고 빨리 돌려요. 그럼 이제 근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 같은 운동 기구를 하더라도 같은 운동 방법이라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자기가 맞는 거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요. 무산소 운동을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당뇨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우리 잘 알다시피 식후에 이제 혈당이 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식후에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하면 빠르게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식후 운동으로서 좋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근력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근력 운동이 이제 힘줄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면 또 뼈를 자극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을 잘 뺐어요. 근데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도 해야 되죠.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려면 근육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는 차로 치면 배기량이 큰 차입니다. 배기량이 크면 공회전 할 때도 기름 많이 먹고 달릴 때도 기름 많이 먹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근육이 많이 있다고 하면 차는 배기량이 이제 많은 게 기름 많이 먹어서 안 좋지만 안 좋지. 사람은 근육이 많은 게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훨씬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다 씁니다. 태워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많이 있으면 네. 살을 이제 뺀 체중 감소한 상태에서 유지할 유지할 수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 상황에 맞게끔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저는 올해 약간 체중 감량을 좀 하고 지방을 활활 태워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유산소파. 매년 살 뺀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새해 되면 결심은 하거든요. 저는 건강 검진했더니 혈당하고 콜레스테롤이 노란불 들어왔어요. 혈당 관리해야 돼서 무산소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 많이 해야겠습니다. 황희선 씨는? 저는 다이어트하고 네. 성공했는데 네. 실패하면 그냥 요요 현상 때문에 네. 무산소
무산소파로 하겠습니다. 무산소파. 어. 어우, 나랑 자. 같이 하면 되겠다. 오, 사이좋게. 유산 씨 사진이 잘 나왔어요. 계속해서 다음 운동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시간대예요. 나는 새벽에 운동하는 새벽파일까 아니면 저녁파일까? 아무 때나 한가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네. 그렇죠. 시간 될 때.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네. 운동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낮에 하는 게 더 낫느냐, 저녁에 하는 게 더 낫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운동의 효율을 따질 때는 어쨌든 새벽에 고강도, 짧은 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게 되고 야간에는 조금 시간이 더 여유로우니까 장시간에 그러니까 뭐 걷는 거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좀 시간을 두고서 유산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권하게 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에 보시면 새벽파는 주로 짧은 시간에 고강도. 그래서 이게 공복인 상태에서 당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체중을 좀 감량하는 그런 효과, 그다음 단기간에 혈당을 관리하거나 그런 게 물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저녁에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우리의 몸이 하루의 일주기 호르몬의 변화를 봤을 때는 이 저녁 시간대에 호르몬의 각성 효과라든지 대사 기능 효과가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더 효과적인데 네. 또 하나는 낮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근육이 어느 정도 뻣뻣한 게 풀려 있어서 다치는 것도 사실은 뭐 예방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요. 네. 우리가 하루 중에서 혈압도 낮에가 좀 높고 저녁으로 가면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저녁에 운동하면 약간 혈압이 올라가더라도 고위험의 그런 상황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저녁에 운동하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새벽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빼는 그런 목적이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약간 뭐 단순히 조금 체중이 늘어서 지방간이 조금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좀 지방을 태우고 싶다 할 때는 네. 공복 상태에서 조금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를 겸하게 되면은 결국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고 싶은데 일단 아침 방송 해야 되니까 중간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중간쯤 놓을게요. 근데 콜레스테롤 네.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네. 오늘 고민 해결이 되네요. 새벽에 운동을 해야 네.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새벽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서 씨는 어느 쪽으로? 저는 저녁파. 저녁파. 네. 아침에 안 할 것 같으니까. 아, 칭찬 많으시군요. 네, 결심을 지킬 수 있는 저녁파로 네.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파가 있는지 공복파일까 식후파일까 있는데 저는 밥 먹고 나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대껴가지고 운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체중 감소가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식전에는 혈당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 목적으로 혈당을 공복에는 저혈당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부족한 탄수화물 대신에 체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공복에 운동하는 게 낫고요. 근력 운동을 공복에 하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 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근육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면 식전에 하지 마시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2-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근력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근육을 네. 만들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혈당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인데 네네네.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혈당을 빨리 몸속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당뇨 환자가 그 공복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 탄수화물을 쓰기 때문에 저혈당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전에 만약에 정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혈당을 한번 재보시고요. 혈당이 100mg per 데시리터 이하라고 하면 식사를 좀 하신 다음에 네.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답이 나왔네요. 저 이제 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면 공복에 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복파로 위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딱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밥 먹고 누워요, 제가. 아, 바로. 소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후에 눕지 식후파. 말고 여기 딱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선 저도 씨는요? 굉장히 공감이 가가지고 저도 식후에 계속 눕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는데 어. 식후파로 하겠습니다. 저는. 식후파로. 식후파로. 네. 네.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새벽파, 공복파 여러 가지 운동법을 전해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요즘 겨울인데 또 새벽에 외출하시다가 또 안 좋은 일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김균환 교수님 좀 주의점을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밤에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분들이 밤에 운동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약까지 드시고 나서 주무시는 동안에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밤에 운동하시는 걸 조금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뭐 세 분들이서 저기 뭐 갈리셨는데요. 제가 앞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두 가지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네. 꼭 팔을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답 하나 했던 그러면 네.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정답인 거지 굳이 꼭 팔을 가를 필요는 없으신 거고요. 네. 이미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이미 질환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서 저혈압으로 빠지거나 저혈당으로 빠지거나 하는 이런 위험성들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